안녕하십니까, 박상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4번의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태껏 어떻게 언어가 발달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언어를 어떻게 촉진시켜 주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나올 때, 산출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은 말을 하려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발성 근육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뱉은 말,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이 공기를 통해서, 음파를 통해서 귀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달된 내용들은 바로 대뇌를 가게 되죠. 그러면 대뇌에서 이거는 어떤 말이다, 대답을 해야 된다, 그냥 이해를 하고 말아도 된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만약에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대뇌에서 다시 말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대뇌에서는 다시 또 말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을 바로 말의 연쇄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특히 대뇌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또는 무슨 말을 들은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지 라고 하는 단계는 언어학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발성 근육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 또는 귀를 통해서 말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생리학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세포들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지요. 언어학적인 단계에서 말을 해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도 쉴 새 없이 입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성음을 산출할 때는 성대가 떨리게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바로 말이 나오게 되면 공기입자들이 소리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귀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현재 스피커를 통해서 아마 소리를 듣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귀에서도 외이, 중이, 내이를 거쳐서 소리가 전달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 바로 대뇌로 다시 청신경이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대뇌에서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면 내 이름은 홍길동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지, 저거는 질문이구나, 대답을 해야지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청자가 되었다가 다시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대답을 하는 순간 다시 화자가 되는 거죠. 이 대뇌에서는 다시 말을 하라고 발성 근육 쪽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의사소통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문제가 생겨도 언어장애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뇌에 판단을 잘 못해서 언어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발성 근육이나 이쪽에 문제가 생겨도 말을 못할 수가 있고요. 소리를 듣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청각장애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구조들이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전두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마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전두엽이고요. 그리고 옆에, 양옆에 이쪽은 측두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쪽은 후두엽입니다. 두정엽 같은 경우에는 감각에 대한 것들을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맨날 뚜껑 열린다 할 때 이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운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같이 함께 조절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측두엽에, 특히 좌측 측두엽에 언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신경을 통해서 소리가 들어온 것이 제일 처음에는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죠. 워니키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소리를 듣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대답을 해라, 아니면은 뭐 움직여라, 이런 것들에 대한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해한 것을 언어적인 운동, 그러니까 뭐 입술을 움직인다든지 혀를 움직인다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명령은 바로 저기 나와 있는 브로카 영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브로카 영역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이 워니키 영역에서부터 브로카 영역까지는 또 섬유다발이 있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내가 말을 해야지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후두 영역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 목,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하면서 손을 여기 목에 한번 가져가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 여기 떨리는 게 느껴질 텐데요. 여기에 바로 성대가 있는 겁니다. 구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다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바로 이 구조가 우리가 말소리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구조, 후두라고 하는 곳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설골이라고 해서 턱 바로 밑에 있는 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갑상연골이라고 해서 남자들 왜 목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앞면인데요. 옆면으로 보시면 좀 더 실감 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갑상연골 앞쪽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의 앞면입니다. 얼굴 쪽이고요. 목의 뒤쪽은 바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밑에 바로 기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두 가지 뼈가 보이시죠? 이건 연골인데요. 피혈연골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과 좀 전에 보여드린 이 갑상연골의 바로 안쪽에 보시면 성대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성대가 여러분들이 소리를 산출하게 되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 조금씩 열리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떨려서 소리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 갑상연골에 성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라고 소리를 산출했을 때 목을 만지게 되면 바로 떨리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성대를 통해서 산출된 소리가 바로 이렇게 목으로 가서 입으로 전달이 되면서 소리가 산출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것은 후두 덮개라고 하는 건데요.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례가 걸리는 것은 바로 음식물이 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는 후두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아서 음식물이 넘어가면서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기침 반사가 일어나서 음식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폐렴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신비한 구조들이 우리 이 몸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것을 바로 듣지요. 청자는 듣게 됩니다. 화자는 이 성대를 활용을 해서 음원을 떨어서 이 조음기관으로 말을 한 뒤에 이제 귀로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귀 구조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웨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웨이도가 있습니다. 신은 옛날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S라인 좋으시죠? 저 역시 S라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웨이도도 S라인입니다. 근데 신이 만든 S라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큰 소리가 들어왔을 때 웨이도가 S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공을 받는데 다이렉트로 직접 직구를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막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S라인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큰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웨이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귓바퀴부터 시작해서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 이렇게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더 평면적인 것보다 입체적으로 후두처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귀의 구조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자세히 보면 이것이 바로 귓바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전에 저희가 뼈, 얼굴 있는 측두엽에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귓바퀴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면 바로 여기 웨이도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바로 이곳에 고막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고막 안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막 안쪽에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인 바로 이소골이 여기에 있게 되고요. 이 이소골이 바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하면 이 달팽이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소골을 한번 빼보면요. 고막에 바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고막에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뼈가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추골, 침골, 등골이라고 하는 작은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바로 보시면은 이렇게 달팽이관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이 바로 달팽이 같이 생겼다고 해서 달팽이관이라고 하고요. 이쪽 안쪽도 신경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바퀴 반을 돌아서 바로 청신경으로 연결이 되어서 대뇌까지 소리가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구조로 보시면은 이렇게 소리가 웨이도를 통해서 들어와서 고막을 떨게 되고 이소골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면 달팽이관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어서 이 청신경이 대뇌까지 소리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게 되면 소리 전달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귀의 구조들이 아주 심리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의 연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 쓰이는 기관들은 사실 여기 지금 제가 보여준 기관 말고도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에 어느 한 군데만 문제가 있어도 사실상 언어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주변에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가 없는지 또는 내 아이가 그렇지는 않은지 이렇게 빨리 발견을 한다면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언어 장애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는 참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들인데요. 잘 쓰면 많은 정말 득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말 잘하고 바르게 클 수 있는 아이들이 세상에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